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토요일마다 점심때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좋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임을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지속해 왔죠. 그러면서 절 보고 강의를 하라. 그래서 늘 여러 번 강의를 했고, 그 강의한 것은 또 유튜브에 올리고, 상당히 많은 수의 여러분 앞에 행하는 강의가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6월 첫 주 토요일, 그리고 7월 첫 주 토요일 두 번에 걸쳐서 젊은 여성들의 그 모임이 테라로사라는 그 포스코 건물에서 토요일마다 자기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제가 두 번 6월 첫 주 토요일 저녁, 그리고 7월 첫 주 토요일 저녁에 가서 강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정기적으로 그 모임을 위해서 강의하고 그러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스위스를 비롯해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나라로 여행을 해야 될 그런 계획도 있고 해서 그런 이제 이런 강의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다른 일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강의 아닌 강의인데 내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군자와 소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공자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남기셨는데, 그 논어라고 하는 글에 표현되어 있는데, 항상 그 공자님은 가르침을 말씀하시기 전에 군자왈, 군자는 말하기를, 이게 자꾸 군자는 이런 말을 한다, 군자는 이런 사람이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군자라는 건 뭡니까? 군자라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글자 풀이를 한다면은 임금군자의 아들 자자니까 임금님의 아들이다, 왕자를 뜻하는 겁니까? 이렇게 어느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님의 답변이 군자가 무엇이냐, 뜻을 설명하려면 간단하다. 군자는 소인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또 제자가 그러면 소인이라는 건 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공자님이 소인이 무엇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소인은 단점만 자꾸 지적하고 아들에게 너는 이것이 부족하다, 너는 왜 성격이 그 모양이냐, 너는 고칠 점이 너무나 많다, 자꾸 이렇게 단점을 얘기해 줌으로써 본인이 내게는 단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내게는 장점이라고는 없는가 보다, 이래서 자기의 좋은 능력과 장점은 점점 사라지고 나쁜 단점만 자꾸 발전하게 되는 이러한 교육 방법을 가진 사람이 소인이다. 반대로 군자는 자기 자식을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단점이 눈에 보이더라도 그 단점을 지적하지 않고 장점을 자꾸 얘기해줘서 너에게는 이런 좋은 일이 있구나, 너는 이런 일에 능력이 있구나, 네가 좋은 점이 내 눈에 보인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자식이 내게 좋은 점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스스로 장점을 개발하고 단점은 자기가 고치고 이렇게 해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이러한 점이 군자다. 이제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알았느냐 입니다.
자식에 대한 교육 정신에 있어서 군자와 소인이 구별된다. 소인의 눈에는 단점만 보이고 장점은 안 보이는 게 소인이고, 군자의 눈에는 단점이 안 보이고 장점이 보인다. 그것이 군자와 소인의 차이다. 이런 겁니다. 또 소인은 씨앗을 보고 그 씨앗이 앞으로 싹이 나서 어떤 나무가 되고 어떤 꽃이 피고 어떤 열매가 열릴 것이다 하는 걸 볼 수 없지만은, 군자는 씨앗만 보고 이것이 싹이 터서 나무가 자라게 되면 어떤 나무가 될 것이고, 잎사귀가 어떻게 생겼을 것이고, 무슨 꽃을 피우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무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씨앗 속에서 발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또 군자다. 이런 말씀도 공자가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군자와 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공자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아니고 제가 스스로 군자는 어떤 사람이고 소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군자는 위인을 보고 위인을 식별하고 이 사람이 위인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인은 위인이 위인으로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생각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군자의 눈에는 자기 자신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건 이제 자기 자신을 소아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작은 겁니다. 그런데 대아가 있습니다. 큰 자기, 그거는 국가와 민족과 세계와 절대자인 하나님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인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또 국가와 민족을 생각할 줄 압니다. 그래서 위인은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스위스라는 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인이 동경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스위스에 취리히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좀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그 취리히 그 중앙지대에 백화점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옐몰리라는 백화점도 있고, 미그로스라는 백화점도 있고, 코오프라는 백화점도 있고, 일상생활용품을 파는 백화점들이 거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작은 그 공원,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녹지대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거는 만일 건축 허가를 내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 옐몰리 지금 있는 백화점 정도 되는 규모의 건물이 하나 들어설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인데, 그게 공원입니다. 그 공원에다가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취리히시에서 건축 허가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공원에는 페스타로치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페스타로치는 스위스에서 자랑하는 교육 사상가고, 조기교육, 유아교육의 체계를 확립했던 아주 세계적인 교육가입니다. 교육가, 교육철학자, 교육사상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그 동상 아래에는 그 이름을 써야 되니까 하인리히 페스타로치 몇 년도에 탄생해서 몇 년도에 사망했다, 그렇게 그 표시하고 그 아래에다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한 일이 없었다, 그겁니다. 평생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한 일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자들이 알아보고 인식한다는 그 위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인입니다.
이러한 위인을 찾아가서 군자가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덕망이 있는 위인인데 당신이 아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내 출세를 위해서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인은 남의 걱정을 먼저 하고 자기의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내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인가가 나야 하는데 그 정부의 높은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니까 내 이 사업을 좋게 설명해서 이 인가를 좀 득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위인이 노력해서 그 사람에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초를 놓아주고 큰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부탁합니다. 나도 이 위인을 찾아가서 좀 출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서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도와서 성공시켰다는 성공 사례가 있어서 나도 좀 찾아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도 그 사람처럼 당신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인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성공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은 생각 안 하고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 일도 돌봐주고 저 사람 일도 돌봐주고 그 공무원 중에 높은 사람도 도와주고 뭐 장관 장차관급도 도와주고 내가 그 정치에서 몸담고 일하는 상당히 그 지위가 높은 사람도 도와주고 또 평민들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했던 사람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시간과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정한 시기에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돼서 도와서 그 사람을 성공했습니다. 나는 여러 사람을 도와주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내가 약속도 못 지키고 이러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나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물론이죠.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거는 물론이지만 혹시 뭐 일하시는데 경비가 들어가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오늘 얼마를 가져왔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경비에 쓰시면서 제 일을 좀 돌봐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위인은 뭐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누굴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겠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위인이니까 대접을 항상 받게 됩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돈을 내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인내할 줄 모르는 이 소인이 자꾸 독촉하고 전화하고 만나자 그러고 내가 부탁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 위인은 좀 기다리시오. 내가 다른 사람 일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당신이 일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지 못한 소인은 역정을 쓰게 됩니다. 여보시오. 내가 얼마 동안 기다려야 내가 성공하겠습니까? 아직도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 당신이 성공하는 문제가 무슨 딱 결정돼 있어가지고, 며칠 기다리고 몇 달 기다리면 된다. 이런 분위기가 아직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부탁한 일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정이 났어요. 내가 드렸던 돈을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위인은 이미 그 돈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고 이 위인은 자기를 위해서는 누구에게 부탁도 안 하는 사람이고 또 자기를 위해서는 뭐 돈을 벌으려고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생기게 되면 당신한테 그 돈 돌려주면 되느냐? 그러면 뭐 내가 돌려준다. 그런데 그게 자꾸 지연됐습니다. 이 소인은 독촉 몇 번 하고 안 되니까 아주 이 사람 사기꾼이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돈 뭐 얼마를 가져갔는데 편취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나하고 약속 지킨 거를 약속을 이행 안 한다. 그래서 뭐 고발을 하니까 경찰이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위인은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뭐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뭐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고. 그래서는 그 고발한 사람들까지 불러서 대질 신문하고 이 사람이 큰 범죄자라고 할 수 없고 좀 뭐 기다려봐라. 그러면 이 사람이 능력이 많고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약속 지킬 것이다. 그리고 뭐 그 돈 독촉 자꾸 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고 또 당신이 그 돈을 받아야 되겠으면 뭐 달라고 해가지고 언제 준다 약속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뭐 한꺼번에 돈을 못 주면은 분할해서 준다 뭐 이런 거를 서로 간에 그 합의서를 작성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면 되지. 이 사람은 뭐 재판을 하고 법에 해서 무슨 구속하고 감옥에 보내고 징역 보내고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확인이 됐다. 이렇게 경찰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계속해서 합의하자고 하는데 내가 돈이 생기면 줄 테니까 뭐 합의하고 그런 거 뭐 그렇게 문서화할 게 없지 않느냐 그러고 자꾸 미루니까 이 사람이 그 위인이 만나고 다니는 그 가까운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욕을 하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기 표준대로 하고 또 뭐 무슨 신문에도 무슨 내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일을 자꾸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기회가 왔어요. 와서 이 사람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 문턱에 왔습니다. 왔을 때 이 위인이 불렀어요. 당신이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말 안 하고 아직도 당신이 원하는 거는 돈 얼마 받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죠. 당신이 뭐 나한테 약속 안 지키고 당신 무능한 사람이고 사기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약속 안 지킨 거는 그것도 손해가 났지만 내가 들어간 돈 그건 내가 빼야 되겠으니까 돈 주세요. 그래서 이 위인이 그 돈만 줬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위인은 이 사람을 위해서 큰 일을 다 만들어 놨고 그로 인해서 이미 그 돈도 생겼습니다. 아주 거액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이 사람이 자기가 냈던 돈 얼마 달라고 야단하니까 그 돈 플러스 연체된 뭐 이자 정도 해서 얼마 주고 끝냈습니다. 여러분, 나는 군자와 소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대적인 현대적인 설명이죠. 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났다 하고 이래서 우리 인생은 손해의 연속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는 손해 보면서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 손해가 뭐가 그렇게 큰 손해가 나서 이 위인 앞에서 손해받았다. 내가 손해를 봤다. 나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빨 때에도 어머니가 한 모금 젖을 안 주면 손해봤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머니 묘지 가가지고서 어머니 원망한다. 이거야. 나 어머니 젖을 얻어먹는 데서 손해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군자입니까? 소인 중에 소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살았다. 나는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선하게 살았고 나는 손해라는 걸 모르고 살아왔다. 이런 겁니다. 이래서 뭐 이 위인을 만나서 자기가 도움을 부탁했을 때 돈 얼마를 자진해서 내놓고서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손해를 갚아라. 나는 어머니 품에 앉아서 젖을 빨 때도 한 모금 덜 먹었으면 그 어머니에게 갚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어머니 묘지에까지 가가지고 내가 원망한다. 어머님이 나한테 젖을 주실 때 한 모금 덜 줬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손해보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는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살았고 아주 작은 손해도 손해본 일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어머니 젖을 빨 때 한 모금 부족한 거 그거를 손해라고 생각해서 어머니를 원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과연 군자냐? 제가 좀 과장돼서 말씀드렸는지는 모르나 실제 이러한 부류의 소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평생 나는 손해 안 봤다 이거야. 10,000원짜리 한 장 손해 안 봤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날 100만 원 손해시켰다 이거야. 얼마나 큰 손해냐. 그래가지고 고발하고 막 그럽니다. 그 위인이 일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큰일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참고 기다리질 못하고 그래서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인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큰 성공한 걸 준비해서 다 지금 마련되어 있다.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봅니다. 그때 아니 빨리 내가 들어간 돈 들인 돈 돌려달라고 하고 고발도 했는데 왜 그거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 돈 줬으면 되느냐? 내가 연체한 것까지 합해서 얼마를 더해서 얼마 주겠다. 이젠 이것으로서 당신 욕구 충족 다 됐다고 생각하냐? 나하고 계산할 게 뭐 더 남은 게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고선 막 욕을 합니다. 아래 위로 위로 훑어보면서 이런 사기꾼에게 사기당해서 내가 마음고생했다.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현대판 군자와 소인에 대한 그 설명을 여러분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소인의 무리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위인은 옛날보다 고민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소인의 때 안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군자를 만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위인이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군자를 위인은 찾기가 힘듭니다. 반면에 이 소인의 때가 있어가지고 뭐 일이 되죠. 그래서 이 군자는 나중에는 결국은 소인들의 그 일이때 공격에 하이에나 공격에 자기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또 군자는 자기의 목숨은 자기의 것이 아니다. 아주 높은 차원에서는 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내게 주셨다. 나는 내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순교합니다. 또 하나님 것인 생각 안 해도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 그 생각하는 게 군자입니다. 또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 이것은 군자입니다. 그런데 소인은 내 목숨은 내 거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자살이다. 목매달아 죽는 거다. 며칠 전에 아주 유능한 정치가가 다 국민들이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기 목숨을 그냥 소인이죠. 그게 소인배죠. 내 목숨은 내 거니까 내가 불편하고 내가 살기 싫으면 끝장내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냥 유서 써놓고 어디 숲속에 들어가서 그냥 자살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소인입니다. 이러한 소인들이 많은 것을 소인배라 그럽니다. 소인들의 띠죠. 이러한 속에서 군자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이러한 소인들의 띠만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삽니다. 여기에서 능력이 있고 위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고민이 많습니다. 위인을 인정하고 위인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군자가 점점 줄어들고 위인들을 이용해서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작은 돈과 작은 시간이 들어간 것을 그거를 소급해달라고 막 독촉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인은 어떤 큰 위인은 집단 고발도 당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가장 현명한 것은 위인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은 위인이 위인처럼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위인이 위인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위인이 아닙니다. 그는 그 위인이 될 수 없고 그건 소인이죠. 위인이 어떤 비판 속에서도 독야 청정하리라. 누가 나를 탓하더라도 또 내 옆에 군자가 안 나타나더라도 나는 위인의 모습으로 살고 위인이 해야 할 바, 위인이 가야 할 길을 담담히 간다. 그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위인입니다. 근데 그 위인에게는 이해해주고 지원해주는 군자들이 따르게 되어 있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악해졌습니다. 위인을 따르는 군자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점점 사라지고 이 소인배들이 늘어나서 위인들이 그냥 이리 때나 하이에나 때에 들려서 고난당하다가 희생당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군자와 소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